안녕하세요. 에이미 장입니다. 오늘은 커머셜 마켓에 관한 미국 부동산 협회 NAR의 리포트를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7월 5일에서 16일까지 7만 6천 명의 커머셜 전문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보낸 설문조사 가운데서 1,056명이 답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리싱 서베이도 7월 1일부터 13일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1,613명의 리징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전문인 부동산 중개인들의 보도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의 커머셜 세일즈 트랜잭션 볼륨은 작년 같은 때를 비교할 때 5%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크게 세일즈가 감소된 순서는요. 오피스 릴 에스테이트 마켓이고요. 7% 감소했고요. 리테일 스트립 센터스 앤 몰스 그리고 호텔과 하스피탈리티 프로퍼티 순서였습니다. 어파트먼트와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스는요. 작년과 비교할 때 4% 판매 하락했고요. 랜드 세일즈는 3%로 가장 적게 감소했습니다. 상업용 가격은 어땠을까요? 리얼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2분기는 25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상업용 마켓의 판매 가격이 3% 상승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1월에 6% 가격 상승한 것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트리트 커머셜 프로퍼티 프라이스 인덱스에 따르면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가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은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9%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가격 하락세를 보인 커머셜 부동산은요. 호텔이 7% 하락했고요. 리테일은 6%, 오피스는 5%, 아파트는 2%, 인더스트리얼 커머셜은요. 가장 낮은 1%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커머셜 랜드 가운데서 레지던셜과 인더스트리얼 랜드 세일즈는 상승했지만 오피스, 리테일, 호텔 사용 용도의 랜드는 아주 슬로우한 상태이지만 레지던셜과 인더스트리얼 랜드 같은 경우는요. 작년 2분기보다 이번 해에 3% 계약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 리테일, 호텔 용도의 랜드는요. 작년보다 1%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cap rate은 capitalization rate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는 평가 기준입니다. 해당된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annual net operating income을 부동산의 마켓 밸류와 나누게 되면요. cap rate를 알 수 있습니다. Real Capital Analytics의 2분기 분석과 NAR Commercial Members들의 보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cap rate이 6.9%로 나타났고요. 250만 달러가 넘는 커머셜 마켓에서는 6.7%의 cap rate로 조사됐습니다. 스몰 커머셜 real estate 마켓 중에서 오피스 프로퍼티스는요. 가장 높은 7에서 7.5%의 cap rate로 보도됐고요. 아파트먼트 클래스 A 같은 경우 아파트먼트 클래스 A는요. 10년 미만의 새롭게 지어진 고급 아파트 건물이고요. 평균 임대료는 높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먼트 클래스 A 같은 경우 5.5%의 가장 낮은 cap rate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커머셜 리싱 같은 경우요. 다시 재계약하거나 새롭게 계약된 건이 2020년도 2분기의 볼륨 year over year 작년 같은 기간보다요. 4% 하락했습니다. 리테일 몰스의 리싱 볼륨은요. 7%에서 10%로 감소했고요. Apartment and Industrial Properties 같은 경우 1%에서 2%로 감소했고요. Industrial Warehouse는요. 1%로 가장 적게 감소했습니다. 이번에는 Vacancy Rate, 공실률을 보실까요? Realtors.com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도 2분기의 평균 공실률은 25%로 보도됐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이 기간 동안에 전체 커머셜 마켓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호텔 베이컨시 레이트는 73%로 조사됐고요. 리테일 베이컨시 레이트는 20%, 그리고 오피스 베이컨시 레이트는 15%로 조사됐습니다.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스는요 10%, 오피스 마켓도 베이컨시 레이트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자택근무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트를 보시면 1분기와 또 2분기를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베이컨시 레이트는 8% 멀티패밀리로 확인됐습니다. 대도시 지역은요, 공실률이 낮게 조사됐고요. 그로 인해서 임대료 증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4% 미만의 vacancy rate, 그 지역들은 랄리,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월체스터, 뉴헤이븐, 프로비던스, 시애틀, 낙스빌, 데이턴, 그리고 뉴욕으로 발표됐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내 50개의 대형 아파트 중에서 34곳은 2020년 6월에 신규 임대 계약금이 작년 같은 때보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들을 말씀드리자면 아틀란타, 버스턴, 시카고, 덴버, 휴스턴,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올랜도, 피닉스, 샌디에고, 그리고 워싱턴 DC로 나타났고요. 임대 계약건이 상승한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MHC, The 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다가구 주택 협의회에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임대 부동산을요, 크기와 또 종류와 또 임대 가격에 따라 조사를 했는데요.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의 111만 유닛에 대한 조사에서 92.2%의 테넌트가 6월 20일까지 렌트를 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까지는요, 아파트 가구의 91.3%가 전체 또는 부분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때와 비교해 볼 때 2.1%포인트 하락한 통계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멀티패밀리와 인더스트리얼 부동산 마켓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커머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중개인들은요, 랜드와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어파트먼트 부동산 마켓은 오피스나 리테일 그리고 호텔보다는 타격을 덜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상 거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 온라인 쇼핑과 배송을 고려했을 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스는요, 큰 변함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피스 마켓 같은 경우 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또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가 사무실 공간을 차지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도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대도시 중심 오피스에서 서버번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인들은요, 3분기에도 리테일 스트립 센터와 프리스탠딩 스토어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실률이 2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스는요, 35%의 베이컨시 레이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전 지역의 전반적인 커머셜 마켓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